어제 좀 그래도 한숨 났습니다. 테슬라가. 그렇죠. 예, 실적이 상당히 선방을 했죠. 네, 일단 2분기 뭐 중국 이제 봉쇄 어느 정도 그 감안해서 실적이 이제 잘 나왔고, 네. 그리고 주요 이슈가 비트코인을 75% 정도 팔았는데 현금화. 손실이 35%, 네, 35%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3분기는 이제 본격적인 이 테슬라 자체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전기차가 향후 뭐 오늘 또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은 북미 시장 자체가 이제 전기차가 개화되는 시기다 보니까 좀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넷플릭스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맞아요.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와주다 보니까 역시 기대를 안 해요. 힘을 빼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사실 거예요. 넷플릭스는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뭐 얘도 그러겠지, 뭐 뻔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지난 한 3개월쯤 1분기 실적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거의 증시 자체의 파장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넷플릭스 발. 이번엔 넷플릭스 발 호재로 좀 해석을 맞습니다. 해서 다행인 것 같고요. 물론 그때 빠진 게 물론 반토막이긴 하지만 한 70% 정도 그렇죠. 된다고 70% 정도 하더라고요. 빠지긴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맞아요. 그 정도 빠졌었죠. 지금 이 정도에서 회복에 만족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훈풍을 불어왔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싶네요. 지금 화면에 또 맵이 나가고 있는데 근데 테슬라 실적 이렇게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이럴까요? 일단 비트코인 손실 낸 거에 대한 부분인지 저도 아직 가이던스를 3분기 가이던스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오다가 실적 발표만 좀 중간에 봤어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이 양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의아스러운 거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제 좀 많이 올랐어요. 좋았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사실 어제 국내 증시 에 조금 영향을 준 게 ASML 실적 발표가 쇼크가 나면서 영향을 미쳤었고 어제 대만 가건 지수도 그 막판에는 상승폭을 다 만회하고 다 반납하고 끝나버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TSMC가 지난주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ASML도 EUV 장비를 TSMC에 굉장히 물량을 많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수율이 문제인가 뭐지? 그만큼 이제 증설도 많이 했었는데 아니면 증설 한 만큼의 물량이 안 나왔던 건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IT 전반적으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게 나왔고 IT 전반적으로 흐름은 또 좋게 끝났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어제 ASML 실적 나온 거 보고 이게 과연 쇼크가 맞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어제도 계속 여쭤봤었는데 사실 2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대비 한 30% 올랐기 때문에 2분기에 집중을 했을 때는 그리 나쁜 실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이 이제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를 보시는 거죠? 추정치. 일단 컨센 자체가 어느 정도 하회했다는 부분.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도 이제 음전하고 약간 그런 영향이 있었던 외국인도 이제 매도를 해버렸고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강 후약에 좀 귀책 사유가 ASML에 있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지금 맵을 보시면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IT주들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선방을 했고 사실 뭐 애플은 이제 그 신제품이 이제 나올 거기도 하고 14요? 네, 아이폰 14. 이거 어제 삼성전자도 폴더블이 8월 10일 날 확정을 했죠. 애플도 9월쯤에 나올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다시 스마트폰 전쟁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어제 6월 달 이제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아이폰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증가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IT 세트 부분이 그동안 부진했다는 부분인데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게요. 스마트폰이라도 전방 수요가 좀 살아나줘야지 IT 기업들 힘을 좀 낼 것 같네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뭐 여전히 좋았고 뭐 3분기 가이던스 자체가 100만 명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역시 K 콘텐츠. 우영우가 7월 달부터 시작이 됐죠. 2분기는 기묘한 이야기 4. 저 어제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9편 제작인데 2억 5천만 달러랍니다. 제작비가. 그게 한 3천억이 되는 거죠. 근데 넷플릭스에서 우리 컨텐츠 비중이 그렇게 큰가요? 일단 그래도 1위를 하잖아요. 신육부작 전 세계 1위예요? 네. 신육부작에서 200억밖에 안 했는데 그게 1위면 얼마나 싼값에 크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블랙신부 그것도 이제 9위 안에 드는 상태고
그만큼 싼 맛을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넷플릭스 대표도 그런 아시아권에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K 컨텐츠 주식들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한국이 뭔가 주목할 만한 시장이 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테슬라 실적 이외에 또 체크할 포인트가 있습니까? 어제 이제 서서히 이제 ECB 쪽의 금리 인상 여부겠죠. 어제 맞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제 영국 쪽에서 9.4%가 나왔는데 10bp 인상했어요. 계속 또 역대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25bp 인상이야, 50bp 인상이야. 지금 계속 유로화가 어제 1.02유로까지 다시 올라가고 반등을 네. 그나마 조금 반등을 하긴 했어요. 네. 실제로 이런 유로화가 좀 강해져야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예, 그렇죠. 통화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좀 줄어들어야 이제 외국인 수급도 조금 긍정적일 수가 있다 보니까 또 다음 주 FOMC까지 이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통화 외환 시장이 조금 계속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영국의 물가가 9.4%까지 폭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영국 영향이라도 ECB에서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굉장히 높아지고 되는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저도 이제 안 보다가 유로 달러 이제 그것까지 차트를 열어서 보고 요즘에 요즘 무슨 외화를 이렇게 많이 볼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엔화도 봐야 되고요. 선물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여러분은 직접 취업할 필요 없으시고요. 돈돈만 시청하시면 취업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